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입장하셨으리라 믿고 네, 이번 차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죠. 추워지면 발이 시리다고 할 거예요. 오늘은 그 발에 우리 몸에 하반신 쪽에 생식기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생식기 부분에 요새는 날씨가 싸늘해지면 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발한테 발이 지금 가족들 같이 발을 내놓고 발이 깨끗한지, 각질은 없는지, 각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은 각질이 생긴 곳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배우시는 데에는 각질들이 대부분 50% 정도는 좀 있다고 해요. 나는 각질이 없어? 이러신 분들도 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면 그 각질이 있는 것을 본인이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발이 차가워지면, 이 날씨가 이렇게 차가우면 바로 우리 발은 그렇게 차가워서 촉촉하지를 못하고 우리 뒤꿈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각질이 생기는 거를 좀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딱딱하거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배우실 것은 전번 시간에 그 말씀드렸듯이 발 마사지의 기대 효과가 우리 7가지가 크게 있고요. 그 발 마사지 할 때 발 관리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꼭 알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실에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주의 사항을 꼭 듣고 이 발 관리를 배우셔야지, 듣지 않고 발 관리가 무조건 좋다, 발 관리가 우습다, 한번 배웠으니까 안다가 아니고 우리 발을 아주 이제 지금서부터는 사랑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 관리의 기대 효과, 그 기대 효과는 우리 크게 나눠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발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 신경이 7200개나 연결되어 있는 곳, 그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 신경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렵겠죠. 긴장을 완화시키고 인체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리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하나가 균형이 이렇게 삐뚤어져도 우리가 통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발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면적이 100이라고 볼 때 우리 2%밖에 되는 면적이 2%밖에 되는 면적을 98%를 지탱을 하고 98%를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에서 아프다, 발에서 딱딱하다, 발에서 차갑다,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 발에는 우리 균형을 회복이 안 되면, 균형이 약간 틀어지거나 우리 한쪽으로만 더 쓰거나 오른발을 더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목에 이쪽서부터 어떻게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 두 번째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 두 번째는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순환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 혈액은 우리 몸 안에 10만 킬로나 되는 동맥과 정맥을 하루 1천만 번이나 순회하면서 산소와 영양을 세포에 공급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순환하는 양은 하루 10만 리터나 됩니다. 순환 작용에 의해 우리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과 침전물은 자연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 소변이라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또는 우리 중금속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피가 탁하면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보면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돌려서 깨끗한 물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뭐 부기도 빠지고 또 우리 발에서 이렇게 발바닥을 보시면 아마 집에서 우리 매일 이거 배우시는 분들은 조격을 좀 해주시는가 모르겠네요. 비대면이 이렇게 좀 답답한 데가 있어요. 제가 발을 안 보고 하니까 발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발 속에 이렇게 독소가 있다 이러면 발바닥이 좀 더럽거나 발바닥이 깨끗하질 않아요. 또 발톱이 이렇게 좀 붉은색이 띄어야 되는데 발톱이 색상이 좀 거무스레 하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우리 발톱이 이렇게 죽었을 것도 있고요. 보면 발을 첫째 요새 만져보면 상당히 차가워져 있어요. 이 발의 온도가 우리 체온의 온도가 36.5도지만 28도 정도 그 정도밖에, 보통 28도 정도. 근데 여기서 1도만 내려가면 우리가 면역력이 5배나 떨어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려면 발에 1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에 조격을 한다거나 발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반사구 자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몸을 회전시켜 주기 위한다. 쉽게 얘기해서 순환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많이 그 노폐물을 제거한다. 제일 많이 제가 쓰는 용어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을 왕성하게 해준다. 호르몬. 우리 호르몬, 여자들은 생식기, 생식선 호르몬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 5가지가 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우리가 살려면 가장 그 중요한 호르몬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는 발육을 시켜주는 성장 호르몬, 또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갑산성 호르몬, 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부신 호르몬, 우리 부신 배웠죠? 예, 부신 호르몬,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 호르몬. 인슐린은 뭐 당뇨나 이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좀 정상이 안 되죠. 그다음에 성호르몬. 성호르몬은 이제 이 생식기 쪽에가 이제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죠. 생식기 쪽에 성호르몬, 성장 발달 호르몬, 갑산성 호르몬, 부신 호르몬, 또 인슐린 호르몬, 이 5가지는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갑산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굳은 살이 이렇게 생겨 있죠. 여기가 딱딱하죠. 갑산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뱃살이 나오거나 또는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살이 안 찌는 그런 갑산성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격을 하면 아마 목에 땀이 쭉 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 목에 땀이 이렇게 쭉 날 때 그 호르몬 순환이 되는 거고 혈액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왕성하게 해준다. 네 번째, 가장 제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통증이 줄어든다. 발에 통증이 줄어든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발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딱딱한 데를 눌러보면 상당히 아파요. 손으로 요거만지만 눌러줘도 아픈데요. 손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지압봉들을 보조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딱딱한 부분을 눌러보면 아이들은 여기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아이들, 건강한 아이의 발은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상당히 부드럽고 예쁘고 자꾸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들은 아픈 데는 상당히 아프고, 우리가 반사구 그 몸이랑 연결된 데를 누르다 보니까 아픈 데가 있고 안 아픈 데가 있고 하죠. 그렇게 아픈 데가 있다라는 건 거기가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가 딱딱하다. 여기 근육이 뭉쳤다. 풀어달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든다 해서 몰핀보다 10배나 더 좋은 엔돌핀이 나온대요. 우리 발을 만졌을 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발을 만졌을 때 아픈 데가 다 없어지고 신기하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좀 못 느끼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발 관리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한 모습, 그 웃는 모습들, 인상을 찡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지만 아프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 끝나고 나면 너무 진짜 좋다. 그렇게 통증이 줄어든다. 어깨가 뭉친 사람들이 여기 할 때 상당히 아파요. 어깨가 뭉쳤다라는 신호고요. 여기가 딱딱한 거는 갑상선에 지금 요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딱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항상 열어줘야 여기 길이 막힌 거예요. 여기랑 연결된 이 갑상선 쪽에가 조금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라는 예정,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갑상선이 딱딱하다고 해서 질병이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아요. 질병이 나오진 않지만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여기를 많이 풀어서 깨끗하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주인님 나 요 발 좀 여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을 매일 10분씩은 바라봐 주셔야 돼요. 이 발을 쳐다보고 우리 대화를 하셔야 돼요. 발이 어디가 아픈지 발만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이쁜 사람은 막 쓰다듬고 더 만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발이 깨끗하고 부드러울수록 더 만지고 싶어요. 본인도. 그래서 통증이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통증이 줄어든다라는 용어를 저는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 5번째 보면 말기 질병에 도움을 준다. 말기 질병에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변이나 배설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에 도움을 준다. 에이즈나 암과 같은 질병에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삶의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발이 부드럽고 발 관리를 받았을 때 그 행복감은 아마도 보는 사람이 근데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본인도 즐겁지만 너무 그 웃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그렇게 우리 말기 질병에 도움을 준다는 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상당히 딱딱해요. 여기 눌러보면 그 딱딱해서 여기가 상당히 아프죠. 여기를 계속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 트림이 날 때까지 내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때까지 눌러주세요. 위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거든요. 여기를 위잖아요. 위하수나 위염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자극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전번 시간에 배운 자극과 반응. 우리가 자극을 하면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째는 병을 예방한다. 발 관리는 받는 이가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그 효과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에 병을 예방한다. 우리 암 환자들은요 상당히 발이 가볍고 암 환자들 그 발을 받을 때 제일 첫 마디가 아이고 이거 한다고 낫는가? 저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무 좋아요. 막 좋아지고 있어요. 나 이런데 통증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속이 엄청 쓰리고 이랬는데 좀 따뜻해졌는지 몰라도 밥을 어떻게 또 잘 먹어줘요. 암 환자는요 먹기만 잘 먹으면 드시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암은 점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암 환자들은 공기와 산소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단백질 종류를 많이 좀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그 각탕요법. 우리 족욕 각탕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발은 발목까지 이렇게 담그는 족욕 족탕기가 있고요. 발 다리에서 종아리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을 각탕기라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족욕기밖에 안 나왔어요. 족욕만 했는데 지금은 이 다리가 올라가는 데가 우리 하지 정맥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배울 건데 하지 정맥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보면 딱딱하거나 이 다리가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족탕기를 별로 안 쓰고요. 각탕기를 많이 쓰죠. 종아리 밑에까지 이렇게 오는 것 좀 깊어졌죠. 족욕기가. 그래서 그렇게 각탕요법은 열을 내리거나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건강법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발을 안 하더라도 우리 족욕만큼은 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족욕을 하고 나면은 몸이 감기가 안 걸려요.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운 한기가 없어져요. 목에 갈증이 나거나 목이 건조했던 게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 관리에 아주 놀라운 효과 7가지로 예를 들어봤어요. 아주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는데 스트레스 해소도 굉장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온몸이 그냥 피가 안 돌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덜 움직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눕던가 아니면 안 움직이고 조용히 있고 싶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죠. 이 발을 했을 때 우리가 노폐물이 빠지고 나면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또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고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나가고 또는 혈을 돌려주고 우리 호르몬 5가지 호르몬이 다 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놀라운 효과가 그랬더니 전부 누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걸 몇 달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해야 우리 몸에 우리 몸의 혈관이 한 바퀴가 다 배출이 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욕을 했을 때 1달, 2달, 3달 해보시면 안 하고 못 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뱃살을 빼신 분도 계시고요. 족욕을 했더니 하여튼 족욕을 했더니 나빠질 일은 하나도 없어요. 족욕은 우리가 족욕을 하고 나면 이 발바닥에 땅구멍으로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이 물이 텁텁한 거를 아마 보실 거예요. 이 텁텁한 물을 그대로 아마 일주일만 그냥 두셔도 그 물이 폭 썩어 있어요. 곰팡이가 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어떻게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독소가 별로 쌓여 있지를 않죠. 그래서 발이 정상인 사람들은 건강한 건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바닥 색깔도 문제가 있고요. 각질도 문제가 있고요. 티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발가락이 틀어졌던가. 어떤 사람은요. 발목이 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발등이 부었어요. 어떤 사람은 발바닥이 부었어요.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이게 발에 문제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거 주의사항은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의사항은 제가 그 첫날 특강날을 이렇게 하는 날은 제일 먼저 질문을 제가 해요. 발 관리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맞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니까 발 마사지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하고 다시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시죠. 그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있어요. 받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그거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째는 그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 학생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발 마사지 받으면 안 돼요. 누굴까요? 입장이 3분 하셨나요? 자, 우리 발 관리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지금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임산부예요. 임산부. 임산부는 이제 첫 달, 2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임산부는 조금 발 관리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유산된 적은 없지만 임산부는 매사에 다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 관리가 임산부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피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혀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독소를 빼주고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병원에 중환자들은 발을 만지면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아프고 이렇게 시험 조절이 잘 안 되죠. 무슨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임상을 못 내니까 병원에서 만지면 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자들은 수술을 한 사람은 그 수술한 자국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 상처가 빨리 아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한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발관리 9가지 중에 우리가 발관리를 하시고 나면 물을 꼭 드셔야 돼요. 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 그 물을 우리가 그 200cc 정도 이상 정도 우리 좀 양이 많죠. 500cc까지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500cc도 드시는 분이 우리가 발 관리를 한 10번 정도 할 때 500cc까지 드신 분은 그만큼 물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항상 200cc 이상 마실 것 이렇게 물을 꼭 마셔야 되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꼭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1시간 이내에는 자극하지 말 것. 식후 1시간 이내에는 1시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그 식사를 하면 위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대장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 피가 다 몰려간대요. 소화를 시켜주러. 그렇기 때문에 식후 1시간 이내에는 자극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게 주의하시면 돼요. 1시간 이내에는 좀 속이 거북하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자극을 주고 세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 것. 요즘은 뭐 한 30분 정도만 되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 정도를 좀 피해서 식사 후에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위에 모입니다. 그때 발을 자극하면 기가 분산되어 소화 작용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이내에는 자극하지 말 것. 두 번째, 우리가 자극할 때 꼭 전용 크림, 집에 크림 있으시죠? 이런 크림을 항상 요 풋스프레이, 풋스킨을 항상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야도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줘야 돼요. 요거는 얼굴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이해가 가죠? 스킨을 뿌린 다음에 전용 풋 크림을 꼭 발라주시면 우리 그 얼굴도 요즘 얼굴도 좀 땡기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우리 세수하고 나면 좀 당기는 거는 제 얼굴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스킨이나 저녁에 로션 에센스라도 바르지 않으면 그냥 그 수분이 모자라서 얼굴이가 거칠은 각질이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발에는 더더욱이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숨을 못 쉬는 신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발에 그 꼭 전용 우리 이 풋크림에는요 발에 이렇게 소독제도 들어있고요, 각질 제거도 들어있고요, 발에 피부 보호를 하는 그 영양을 줄 수 있고 하는 영양 크림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바르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양말을 신던지 아니면 그 크림을 있는 상태로 맨발로 걸으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꼭 전용 크림을 사용할 것. 그래서 발을 자극할 때 반사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통증이나 물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냥 딱딱한 데를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영양 크림, 풋 크림을 꼭 바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기본 반사구 한 거 있었죠? 요거 용천, 신장, 부신,
이렇게 수뇨관, 방광까지. 이거 뭐죠? 기본 반사구죠. 우리 이거 기본 반사구를 해줘야 우리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처음과 끝에, 처음에 2번 정도 3번 정도를 해주시고 마무리 끝날 때도 요거만이라도 해주시면 훨씬 더 아주 시원하고, 소변을 잘 보고 우리 소변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시원하다라는 거를 느끼세요. 하고 나서 소변을 보시면 소변 양도 많고요, 신기해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꼭 기본 반사구는 처음과 끝에는 꼭 자극할 것. 예.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발바닥에서 무릎에 10cm까지를, 자, 여기 이제 다리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다리가 올라가서 무릎 있죠, 무릎에 위에 10cm까지가 우리 법적으로 허가가 난대요. 발 관리는 10cm까지. 우리 몸을 전체가 이 다리까지 무릎에 10cm, 무릎 위로 10cm까지가 몸 전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자, 무릎이 아프면 벌써 무릎 그 뒤 오금쟁이 같은 데 있는 데가, 거기는 허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리랑 연결되어 있는 그 오금쟁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부리 같이 지방 덩어리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뒤에 오금쟁이 있는 데가 이 다리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그쪽으로를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허리랑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cm 이상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발에는 20분 정도, 양쪽 다리는 40분이 가장 좋아요. 뭐 4시간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딱딱한 사람은 막 1시간도 걸리긴 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한 번만에 그게 풀어지지도 않는데, 시간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어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관리를 받으면 훨씬 더 10번 할 거 5번만 해도 되죠. 우리 관리도 이 사람이 위가 안 좋은지, 신장이 안 좋은지, 방광이 안 좋은지, 이런 안 좋은 것을 중점적으로 더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사들,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운 거를 다 해야만 되는 건 줄 아시는데요. 그 부분적으로 내가 어디를 더 많이 해야 될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하면 발관리 효과를 배나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뼈의 부분이라 하면 요 뭐 발목뼈, 또 무릎뼈, 요런 데를 그 반사구나 이런 걸로 너무 자극을 해서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말 것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척추 라인 배울 거예요. 몸의 기둥. 그래서 경추, 뭐 척추, 요추, 뭐 이쪽을 배울 건데, 이쪽에는 이 반사구 이 지압봉으로 쓰지를 않아요. 요거는 손으로만 해야지 돼요. 위험해요. 뼈랑 연결되어 있는데 위험한데, 제가 이제 많이 봤지만 그 경로당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가면 이 발끝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시는데 발끝치기를 했다고 자랑을 해요. 막 하루 5,000번도 했다 그러지, 2,000번 했다 그러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치면요, 지금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어디가 처지겠어요? 여기를 치거든요. 여기를 치거든요. 여기를 치면 여기가 골다공증이에요. 여기는 관절이, 여기 척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기둥이에요, 내 몸에. 여기를 치는데 여기가 얼마나 아프냐고요. 이게 아파서 여기를 이렇게 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치는 거는 이게 발끝치기가 아니고 발끝치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를 치면 뭐예요? 우리 손끝에 치면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손끝에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발끝에를 치야지 되는데, 이게 여기 튀어나온 사람은 전혀 안 되죠. 여기 안 튀어나온 사람은 이걸 쳐도 이 엄지발가락 쪽에 자극이 약간 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한 것보단 효과가 낫는데요. 아예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발 박수를 치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발 박수도 치는 것도 더 좋게 하려면 자극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 발 자극을 눌러주면 훨씬 더 100배가 더 좋겠죠.
예, 이거 때리는 거는요, 자기 몸을 더, 뼈를 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전문가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치는 거를 많이 제가 없애기도 했지만, 요거 이렇게 치는 것은, 요거 엄지발가락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약간 자극이 가요. 엄지발가락은 우리 뇌랑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반사각을 하고 나면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쳐주는 것은 여기가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인터넷에 보시고 뭐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예, 뼈의 부분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말 것.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일 때는, 생리 중일 때는 우리 호르몬 순환을 갑자기 너무 많이 시켜줘도 안 돼요. 그래서 생리 중일 때는 우리 운동도 안 하잖아요. 체육 시간에. 생리 중일 때는 너무 많은 심한 운동을 하면 생리통이라든지 너무 호르몬 자극을 너무 세게, 예, 해도 안 돼요. 생리양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요. 뭐 없는 사람은 생리양이 조금 더 많아져서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생리가 있을 때는 그 관리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약하게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생리 중일 때는 그 걷는 것도 조금 약하게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8번에 보면 수술 후에는 상처가 완치된 후에 자극할 것. 혈관의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된 후에 자극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통한 체내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피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상처도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쉽게 얘기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요, 발에 상처가 낫지 않아요.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당뇨가 있어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우리 독소가 들어가요. 내 몸으로 들어가기가 가장, 이게 발을 팍팍 눌러주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발에 상처가 있으면 균이 내 몸으로 혈관을 타고 침범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발에 무정균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중환자는 또 5분 정도로 자극을 할 것. 중환자는 상당히 아파요. 발을 만질 때, 발을 할 때 상당히 아파요. 우리가 오늘 생식기라든지 비뇨기, 전립선 또는 소장, 대장, 맹장, 회행변, 뭐 상행결장, 횡행결장, 직장, 항문까지 들어갈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 하반신 쪽에 우리 몸에 이 허리 밑에 있는 발끝, 머리 밑에 있는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전번에 여기 가슴이 있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발의 후방 반사구예요. 몸의 후방,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래쪽이면 어디예요? 우리가 하체 쪽이 따뜻해야 되는데 생리통이 있거나 또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체가 따뜻하지 않아서 그래요. 냉해서 그래요. 여기에 우리 걸어도 여기에 자극이 안 간 사람들이에요. 이쪽이가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를 혈액순환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냉하고 우리 자궁암이나 그 용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방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생식기 쪽에가 냉하기 때문에. 생식기가 냉하면 첫째 생리통이 아주 심하게 오죠. 예, 발 관리를 하고 나서 생리를 하면요, 생리통도 줄어들고요, 생리 색깔이 너무 예뻐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이 놀랄 정도로 예뻐지세요. 그래서 우리 중환자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신장병, 그 밖에 중병인 환자의 경우는 자극하는 시간은 중환자는 5분 정도로 자극이 끝난 후에 200cc 정도 물을 마시고요. 2, 3회 정도 보아 부작용이 없으면 자극 시간과 마시는 물도 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이,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알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우리 오늘 배우실 비뇨, 생식기, 반사구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전번에 요거 뭐죠? 지금 조금 전에도 배웠죠? 기본 반사구 하는 거. 요거는 다 아세요?
여기 이렇게 용천해서 자, 요 기본 반사구는 수녀관까지 가서 이렇게 방광을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도 아주 좋아요. 그냥 꼭 이렇게 누르고 계셔도 좋아요. 아프면 풀어주세요. 이렇게 쭉 좀 눌러주세요. 우리 발까지. 발에는 부어있고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를 흔들어 줘야 일로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반사를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제일 먼저 소장 대장. 우리 소장은 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복부 쪽에가 배가 차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복부 비만이 오거나 배가 좀 복부 비만, 내장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비만들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생식기 쪽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복부 쪽에는 여기가 두툼한지 여기가 배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봐도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본인이 내 발을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우리 요 가운데 요 복부가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주고 남은 거는 대장으로 보내주거든요. 예, 소화 흡수가 돼야 돼요. 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배가 아프던가 설사를 하던가 아니면 그런 증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소장을 이렇게 박박박 긁어주세요. 소장은 여기 이렇게 소장을 박박박박 이렇게 비봉으로 이렇게 긁어서 세게 긁어줘도요 엄청 시원해요. 가스가 많이 찬 사람은 여기가 좀 두툼할 거예요. 가스가 많이 찬 사람, 여기 그 소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가스가 차기도 하고 이제 좀 너무 찬 사람들은 또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변비가 있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소장에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가장 안 좋은 환경이죠. 여기 소장을 여기를 이렇게 계속 눌러보세요. 문질러 보세요. 여기 문질러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따뜻하게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따뜻하면 여기가 해서 막 빵구가 나오는 사람도 계세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복부를 만져주는 거랑 똑같아서 복부 지방이 있던가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해서 자극을 이렇게 이걸 우러 올리는 건 안 돼요. 이 밑으로 내야지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올라가는 건 힘을 빼고 이렇게 전체를 요 발바닥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전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좀 내려주세요. 요거를 지금 우리 배우시는 분들은 조격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왼발이네. 오른발. 우리 오른발에 보면 그 소장을 하시고 나서 오른발에 맹장이 있어요. 맹장 반사구가 오른발에 우리 여기 지금 긁었죠. 이렇게 맹장 반사구가 있고 그 위에 회맹판이 있어요. 회맹변이라고 그러죠. 이 맹장에서 우리 맹장 오른발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가 생식기 조금 물어보면 이렇게 여기가 맹장인데요. 오른쪽이 맹장 반사구가 오른쪽에 있어요. 요 갈비뼈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눌러 보세요. 요 맹장 곧 조금 위에 보면 이 회맹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회맹판은 뭐냐 하면 그 맹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장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회맹판이 검사를 한대요. 너 나가도 되는지 못 나가게 하는지 그 역류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그 맹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발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결장도 노화가 오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처진대요. 처지니까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줘야 돼요. 여기 위로. 그래서 맹장 해맹변에서 상행 결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보이세요? 상행 결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 횡행 결장,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꼬불꼬불 창자가 이렇게 그 꼬불꼬불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나가려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횡행 결장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창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차라리 쉽겠는데 여기가 누워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가려면 이게 잘 안 나가면 변비나 설사 있는 사람들은, 변비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장에 찌꺼기가 껴서 우리 거기 그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오래된 것들이 안 나가면 가스가 생긴다고 그러죠. 독소가 생기면, 이런 독소가 위로 올라가면, 머리로 올라가면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안 좋다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횡행 결장이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 돼요. 횡행 결장. 그 다음에 하행 결장, 내려가는 이제 바로 이제 변으로 내보내 주려면 하행 결장이 있거든요. 하행 결장은 왼발에 있어요. 왼발에. 하행 결장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 이게 잘 안 내려오고 오래되면은 변비가 되는 거죠. 변비가 되거나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너무 뭐 이제 묽게 우리가 영양 흡수가 안 되거나 이러면 설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맹장 해맹변이 검사를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역류하는 걸 막는다 그랬죠. 올려줘서 우리 하행 결장 내려와서, 우리 여기가 S자 결장이에요. 직장, 항문 이렇게 해서 하행 결장이, 여기 이제 변비나 설사 있는 사람들은 이 소장서부터 이런 결장을 많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변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나가고 여기서 또 쉬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직장 이렇게 S자 결장인데 여기가 항문이에요. 항문 여기를 보면 항문이 여기가 치질 변비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치질일 수도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치질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예, 거기가 노화가 와 있는 거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항문에 여기를 해주면 치질 있으신 분들은 거기가 자극이 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항문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뒤꿈치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반듯하게 잘 걷는다고 걸어도 연세가 드시면 발이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죠. 그 뒤꿈치 여기는 생식기 쪽에는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자, 여기를 주먹을 쥐고 여기를 탕탕탕탕 때려도 굉장히 머리까지 울리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를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시원해요. 자, 요 끝에 한번 때려볼게요. 끝에. 여기 끝에 한번 때려볼까요? 네. 여기 끝에. 여기는 골반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가 각질이 있는지, 여기가 딱딱한지 자골신경통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자골신경통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에 통증이 있던가 골반에 어느 한쪽으로 삐뚤어져서, 자골신경통은 뭐예요? 한쪽 허리가 아픈 것이 자골신경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때려주면 상당히 시원한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때려보세요. 여기가 딱딱하죠? 원래 걸으실 때 우리 체중을 여기가 50%가 감당을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어깨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먼저 닿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써야 돼요. 앞에까지 이렇게 발을 써야 되는데, 여기 그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하신 분들은 생리통, 생리불스, 갱년기, 또 그런 증세들에 아주 효과가 있으니까, 불임증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생식기 계통이죠. 그래서 여기를 뒤꿈치를 이렇게 많이, 요 끝에 때려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여기가. 자, 여기를 때려주시고요. 요걸로 팍팍 밀으세요. 이렇게 요 뒤에 비봉으로 팍팍 밀어주세요. 집에 크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로션이라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이렇게. 자,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갈 때는 세게 안 올라가도 돼요. 힘을 빼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예, 쫙쫙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세요. 손으로 풀어주면요, 여기가 따뜻한 걸 손바닥으로는 못 느껴도 손등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시면 거기가 따뜻해졌음을 느껴요. 요래도 보면 1도 올라갔어요. 1도 정도가 충분히 올라가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부드러워지고 새 발이, 깨끗한 발이 좀 보이죠. 깨끗한 발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장이 하는 일은요, 발에 연동 운동을 하여 영양분을 소화 흡수를 되게 일을 해주는 게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복통, 복부 통증이죠. 우리 배가 아픈 복통이라든지 장염, 설사, 영양실조 있는 사람들은 소장의 문제니까 이렇게 우리 많이 이렇게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맹장은 맹장의 끝에 임파 조직이 소화를 돕는 역할, 맹장염이나 헛배, 가스가 차거나 헛배 부른 사람들은 맹장을 많이 우리 자극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발에 맹장에 자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맹변 같은 경우는 소화되고 남은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의 회맹변은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맹변, 상행결장, 횡행결장 뭐 이렇게 들어가 보려는데요. 그 생식기 쪽에는 우리가 난소, 고환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성불능, 불임증 또는 생리불순, 불감증, 난소낭종, 무정자증 등 이상과 같은 질병 예방 효과에 자연 치유력 증강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남자분도 계실 건데요.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이에요. 전립선은요, 남자분들은 첫째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을 좀 많이 안 드세요. 물을 드셔야 소변이 나가죠. 그런데 물도 안 드시고 소변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과일이라도 좀 많이 드시는데 남자분들은 과일을 신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되시면. 그래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 좀 첫째부터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전립선 쪽에는 우리 요 방광 있는 여기가 이제 자궁이거든요. 여기가 자궁이에요. 여기 요렇게 여기가 자궁이에요. 여기 방광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되거든요. 요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 요도염, 빈뇨, 혈뇨 이상과 같은 예방 자연 치유에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요. 여자분들은 자궁이죠. 여기가. 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가 자궁이에요. 발 안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안쪽. 여기가 자궁이거든요. 남자들 전립선 쪽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골신경통이 문제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에 통증이나 발이 붓던가 부종, 이상과 같은 그런 자연치유 효과에 아주 효과적이죠. 여기가 아주, 저는 맨 처음에 이 발관리 받을 때 굉장히 이쪽에가 저도 아주 각질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각질을 제거하고 여기 자극을 하고 해주니까 그 생식기 쪽에 아주 젊어지는 거를 느끼고요. 아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데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꿈치 쪽은 생식기 쪽이다. 그래서 뒤꿈치 쪽에를 많이 여기가 나가는 통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거의 정체가 되고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이 붓던가 발등이 부었던가 발바닥이 부었던가 이것들은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라, 발목이 못 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몸이 무거워요. 발목에 찌꺼기가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이 발에
펌프를 딱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많이 했을 때 발에 부기가 빠지고 발에 따뜻해지고 또 발이 예뻐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의 모양이 균형이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발 관리를 진짜 알고 살아야 된다고 꼭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발을 자극을 하면 우리 발에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 혈액이 맑아지는 거를 본인이 느끼죠. 남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예뻐지고 젊어지고 늙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통증이 없고 기분이 좋은 엔돌핀이 나오면 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대접을 진짜 제일 잘해줘야 될 곳이 이 발인데 이 발 관리를 참 저도 안타까워요. 40명 아닌 몇십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잘 배운다라면 우리 옥천이 진짜 훨씬 더 건강한 옥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옥천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걸 배우면서 더 건강해지고 나만 건강해질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외에도 친구라든지 이렇게 같이 초대를 해서 배워서 이거를 저는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평생 두고두고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나만 배울까? 주변에 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배우고 같이 만지고 같이 열심히 해서 저는 이 동영상이 최고 인기가 좋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더 해서 이래 본다라면 저는 400명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열심히 다 들어오셔서 열심히 배우면 배운 것만큼 내가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인생을 재미있고 편안하고 우리 건강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발에 내 몸의 건강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에 한 시간 동안 그냥 재밌게 저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저도 힘이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잘 안 넣고 듣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운 거를 이렇게 발바닥 전번에 전방 이렇게 중간 이렇게 발바닥 후반 반사구까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좀 기억이 되시나요?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갖고는 좀 어렵죠. 그래도 안 들으신 분보다 나는 생식기 쪽이 안 좋다 이러면 여길 더 열심히 들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질문을 해서 보면 궁금한 걸 질문을 한다고 해서 흉보진 않으니까 열심히 질문도 좀 해주시고 요거를 이 뒤꿈치 있는 데를 예쁘게 해주신다라면 우리 발 뒤꿈치가 이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뻐질 수 있는 여자는 생식선 호르몬 이쪽에서 생식기 쪽에 발 뒤꿈치가 반질반질하고 예뻐야 돼요. 그건 바로 젊어지는 비결이죠. 우리 뒤꿈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발 걸음걸이도 틀리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 복부 쪽에 여기 복부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차거나 요런 사람들은 여기를 계속 가스가 빠질 때까지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렀다가 빼주고 눌렀다가 요것도 괜찮아요. 그냥 눌렀다가 아프면 놓고 눌렀다가 한참 누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누른 다음에 손으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달게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비봉 뒤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라 그랬죠. 요거 복부 쪽에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부가 지방이 많은 사람은 복부에 따뜻하게 뭐라 그러죠? 주머니 따뜻한 황토 주머니나 이런 것들로 된장도 효과가 있고요. 배에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팥도 하고 우리가 곡식도 따뜻하게 해서 렌지에다 5분만 넣으면 따뜻한 거를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콩, 팥 또는 이런 것들 된장한 사람들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던데요. 여기를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를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예, 복부 쪽에를 팍팍 긁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내가 가스가 방구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장이 움직였구나 신기해요. 예,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딱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된 다음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아니면은 배가 뺑뺑하거나 가스가 차면은 이 장의 문제가 안 좋죠.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예, 여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에 맹장, 해맹벽, 맹장이 이 오른쪽 발 여기 바깥쪽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발인데 여기 요렇게 여기가 맹장, 자 해맹변 이렇게. 그래서 상행결장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발을 갖다 이렇게 내리면 안 되겠죠. 오른발을 올려주셔야 돼요. 상행결장은 오른발에서 이 역류된 거를 내보내려고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나가려면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오른발에는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서 옆으로 여기 이렇게 쭉쭉 방광 위로 나올 거예요. 오른발에 옆으로 요거를 꾹꾹 요래 하다 보면 자 여기를 요렇게 천천히 나가세요. 그냥 천천히 자 여기를 이렇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오른발은 이렇게 여기서 상행결장 올라가서 기역자예요. 이렇게 오른발에 왼발은 디귿자로 나오죠. 왼발은 횡행결장에서 하행결장, 직장 이렇게 항문까지. 그래서 이렇게 직장, 항문 이렇게 나가는 S자 결장이죠. 여기가 S자 결장. 여기가 항문이에요. 치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왼발에 네, 왼발에 여기에요. 요 디귿자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왼발에 디귿자. 왼발은 자 왼발은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요거 S자 결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직장, 항문 이렇게 변비가 있는 사람은 여기가 예, 직장, 항문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발 뒤꿈치 쪽, 발 뒤꿈치 쪽을 여기를 두드려 주라 그랬어요. 탕탕탕탕 두드려 주세요. 다 전부 다 두드려 준 다음에 이것도 박박 긁어 주셔야 돼요. 아까 같이 예, 박박 긁어 주셔야 돼요. 여기 막 아주 세게 긁어도요 너무 시원해요. 여기가 찌꺼기가 나가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쫙 근데 시원할걸요? 하체 쪽에 이렇게 몸이 따뜻한 기운이 돌 정도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우리 몸에 따뜻하게 돌 정도로 이렇게. 네. 그다음 이 골반이 틀어진 사람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보세요. 뒤꿈치가 이쁜지 모양이 제대로 있는지 잘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팍팍 긁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예, 부드러운 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자꾸 문질러 주보세요. 여기는 깨져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골반 허리가 여기가 이제 자골신경통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발을 더 심하게 딱딱할 거예요. 왼쪽 발이 심하게 딱딱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골신경통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아픈 것이 예, 자골신경통은 골반이 약간 삐뚤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쫙쫙 이렇게 예. 자,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손으로 뒤꿈치를 예쁘게 이렇게 만져주세요. 여기가 내 엉덩이에요. 엉덩이 이렇게 앉아있는 엉덩이 부분이거든요. 한쪽 엉덩이죠. 왼쪽 발은 오른쪽 엉덩이고 오른쪽 발은 왼쪽의 엉덩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쪽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예, 아주 좋아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본 반사구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오늘 끝나니까
다시 기본 반사구는 항상 끝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용천 누르고 수뇨관, 방광까지 이렇게 기본 반사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대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본 반사구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체 우리 그 내하수체다 한번 눌러볼게요. 발바닥을 전체를 지금 좀 다 긁어볼게요. 내하수체. 그냥 내하수체 하기 힘들으면요, 이렇게 꼭꼭 그냥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깊게 자극을 한참 동안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아주 좋아요. 내하수체 같은 데는 이제 머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딱 자극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하수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엔돌핀의 세미라고 그랬어요. 내하수체 호르몬가 머리 쪽에 이쪽에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지발가락이 틀어진 사람은 상당히 여기가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를 해주시고 내가 여기가 풀어질 때까지 풀어주세요. 우리 발에는 눈이랑 가장 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눈반사구. 요거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이제 효과가 그래도 있을 때가 됐는데요. 여기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걸 잊어버린다 그래도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요. 내가 배워서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눈반사구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눈이 빨간 눈이 가라앉는, 이거는 약도 없어요. 여기랑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꼬부러 들어서 그래요. 여기를 눈반사구는 내가 효과를 보셔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해가 좀 빨리 가실 거예요. 기울림도 기울림 같은 것도 약도 없어요. 이게 심하면 어지럼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발에는 눈하고 귀만 여기서부터 잘 잡아주면 우리가 그 효과가 좋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울림, 기소리 나는 거. 요 귀하고 눈은요, 내가 꼭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이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기울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약도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한 방에 그게 없어진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하고 귀는 내가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자극을 해주시고, 효과가 있다라면 이게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재밌고, 우리 눈하고 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해주고, 내가 효과 볼 때까지, 내가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이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참, 네. 굉장히 긴장돼요. 오늘 이렇게 한 분이라도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분씩 더 이렇게 모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도 통화를 못 했거든요. 통화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 시간이 이거 보는 시간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나면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바닥 이 반사구, 이제 앞으로 다음 차시에는 우리 이쪽에 척추 라인하고 관절 라인하고 발등까지 들어갈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갈 거니까 척추 라인, 관절 라인, 발등까지, 이렇게 발등까지는 좀 들어가려면 조금 어렵겠네요. 하여튼 들어가게 되면 발등까지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발이 전번에보다 발바닥은 좀 예뻐졌나요? 아, 예. 발 관리 배우시면서
좀 시간이 조금 어렵다라는 건 다 핑계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배우신 분들을 열심히 하신다라면 그 많은 대가는 오지 않을까 싶네요. 1시간 20분 동안 그냥 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됐고요.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 주세요. 지금 이제 다음 차시가 들어가면 반사구를 대충 배우고 다시 또 한번 하지 정맥류 관리라든지 또 그다음에는 이제 반사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명절 아주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이번 명절은 가족과 함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더 조심하시고 이번에 좀 잘 넘기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각자 코로나 열심히 잘 넘기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지나고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뭐. 네, 고맙습니다.